안녕하세요. 제가 복수한 내용은 상대가 제 배우자인 경우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경험을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한 것인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때는 가장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웠던 그 사람이 갑자기 증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는 순조로웠어요. 그 사람은 능력도 외모도 특출난 게 아니었지만 제게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지켜주던 것에 매료되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신혼여행에서 변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신혼여행은 일반적으로 다투기도 하지만 보통은 부부가 되는 첫걸음으로 돈독해지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사건은 신혼여행 첫날에 발생하여 말았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계신 친정 엄마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결혼을 서둘러 한 것도 우리 엄마에게 하루빨리 딸이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첫날에 가장 행복해야 할 때에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어젯밤부터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엄마가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말을 듣고요. 저는 곧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매우 다르군요.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말했더니 우리가 방금 여기 왔으니까 무슨 뜻이냐고 했어요. 엄마가 위급하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급해 빨리 한국에 가야 해요. 비행기 표 좀 알아봐 주세요.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자기가 지금 정말 힘든 것을 알지만 제 말 좀 들어줄래요? 저 지금 너무 불안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기 비행기 값에 호텔비, 활동 예약한 거 이것저것 다 합치면 돈 많이 드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날려버리고 한국에 돌아가자는 말이야. 아, 물론 장모님이 많이 위급하다는 건 알아. 많이 걱정되고 초조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해보자. 자기가 지금 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은데 지금 돈 아깝다고 가지 말라는 거야. 진심이야.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돈 몇 푼 때문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아. 우리는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하는 거야. 지금 감정적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금 간다고 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리고 장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해 줄 거야.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기길 원하실 거예요. 그걸 말해. 우리 신혼여행을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을 준비했는지 잊었어. 나 정말로 신혼여행만을 기다렸어. 솔직히 결혼식보다 신혼여행이 난 더 기대돼. 내 평생 이런 곳에 언제 오겠어? 자기도 여기 오는 게 소원이었다며. 우리 내일 예약해야 해. 투어는 이번에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언제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이러다가 엄마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면 책임져야 해. 그래. 상태 안 좋으신 거 알아. 하지만 장모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잖아. 요즘 의료기술도 좋아서 갑자기 그렇게 큰일 나지 않아. 내가 볼 땐 의사가 겁주는 것 같아. 이러다가 다시 회복하고 잘 걸어다니게 될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며
장모님이 아프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괜찮아질 거라고 좀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시며 저에게 설득하려 하신 것이 헷갈렸어요. 비행기 표를 변경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할 줄 알았으나 남편은 제 생각과는 반대로 신혼여행지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울면서 만약 아버지가 물리면 어떡해요? 하고 말했더니 남편은 믿기 힘든 말로 제게 이야기했어요. 혼자 외롭게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가족이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쨌든 가족으로서의 의무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때도 아직 늦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눈이 휘어진 상황에서 남편을 놓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상해 보이고 나를 몰아주는 남편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도 여기 있으면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우리 엄마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질 일이야. 내가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도 알고 있어. 왜 그렇게 성급한지. 여기는 길거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이야. 그게 내가 지금 신경 쓰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비켜줘. 나 혼자 갈 거야. 어떻게든 차 하나를 구하고 일정을 조율해보자. 자기, 너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야.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남편을 내버려 두고 서둘러 호텔방으로 돌아와야 해. 여권과 짐을 챙겨 무작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하다못해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도 바로 여행을 취소하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장모님이 위급하다고 하는데 신혼여행을 마저 즐길 생각을 하다니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그날 남편을 버리고 한국으로 왔던 건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엄마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됐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본 엄마의 모습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으셨어요. 엄마는 막내딸인 저를 찾으러 오셨는데 우리 막둥이 하며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남기셨어요. 딸아, 하고픈 거 실컷 하고 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삶이야.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한다. 많이 사랑해. 엄마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저는 엄마의 귀에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줬습니다. 그래도 두 딸 곁에서 눈을 감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비행기표를 제때 구하지 못했다면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텐데 저는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았겠지요. 엄마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줬어요. 엄마였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가족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아픔을 겪을 때 남편은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주더군요. 그 인간은 뒤늦게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이것저것 도와주는 척을 했습니다. 결혼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가족이자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의 표정은 마치 이 지루한 과정이 얼른 끝났으면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데 남편은 뭔가 그렇게 바빠서 전화를 받으러 가거나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든든한 사위가 되어 주진 못할 망정, 신혼여행을 마저 즐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안 좋게 보였네요.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고 있었다가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뒤늦게 나타나서 한다는 게 전화 받으러 나가는 거야? 왜 자꾸 자리를 비우는 건데? 아, 몰라서 물어봐. 지금은 신혼여행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위약금 관련해서 통화 주고 받고 있다. 나 혼자서 똥 치워가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힘들다고 나 혼자 처리 중이잖아. 그래서 뭐 나도 칭찬이라도 해달라고. 이거야말로 참 말이 있네.
장모 장례식에서 영혼 없이 지루한 것이 참 잘하는 짓이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울어야 진심인 거야? 뭐, 열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뒷수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당장 곁에 있어 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선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자꾸 전화를 걸어? 지금 이게 전화벨 소리로 들려. 그래, 서운한 거 난 없는 줄 알아. 아무리 화가 나고 마음이 뒤틀려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들고 그렇게 횡을 가버리냐? 내가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있는지 알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그래도 남편이 나를 먼저 존중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께서 아프신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이미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잖아. 신혼여행도 그것을 감안하고 간 거 아니었어. 그거야말로 남편과 나의 약속이잖아. 장모님과 마지막 순간도 중요하지만 평생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함께할 남편과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나와의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야. 혹시 감정이 결여됐느냐고 묻느라 아내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황당해 말이 안 나오는 지경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라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너는 항상 감정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서운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말을 좀 할 수 없어. 왜 내 말을 듣려고 하지 않는 거야? 한번 우리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건가?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아줄 줄 알아? 내가 남에게까지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건가? 우리의 다툼은 참으로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하다니. 파국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란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상중이 아닌가 싶어요. 상중에 대한 송신된 여행 위약금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도 남편은 장모님을 떠나보냈다는 슬픔보다도 당장 내야 할 위약금이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화장터에서 제가 기절할 듯한 오열을 할 때 구석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가로로 들고 손을 마구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뻔한 일이었어요. 자주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아이템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 화장터에 들어가는데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때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혼이란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가장 내게 힘이 돼야 할 사람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한참을 분쟁해야 할 시기에 남편으로부터 큰 실망을 했고 정남이와 사이가 더 멀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남편과 불화를 겪었어요. 서로 마음을 충분히 풀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개선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고 예민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크게 싸운 날이 있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던 중 거대한 면세점 쇼핑백이 있었어요. 물었더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서요.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의 장례식장에 오는 중이었어요. 한시가 급한 그 상황에서 쇼핑을 하고 왔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본인 사치품 한가득 샀다고 해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커졌고 이건 두고두고 서운할 것 같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장가 끝난 후 제가 힘들어하니 남편도 저의 눈치를 살살 살펴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 와서 우리 앞으로 정말로 잘 살자. 내가 잘할게 하며 진심 어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세심함에 항상 감사했고 그 부분에 매료되어 결혼까지 결심한 것인데 상황에 지쳐서 남편을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조금씩 아픔을 치유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후에 다양한 상속 문제로 바빴다가 겨우 숨을 돌렸을 때 남편이 제 감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본론에 들어갔어요. 저기, 여보, 그 장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이 있어. 거기에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 뜬금없이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 로망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데 여보도 아실 테니까. 요즘 우리 엄마 몸이 고달플 때가 많아서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카페를 차려서 적당히 쉬시면서 동시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커피도 만들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셨다고 들었어요. 이제야 알겠는데 유산 상속 이야기가 나올 때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그때부터 남편이 잘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쯤이면 밑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또 열받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렵게 읽어낸 산에다가 시어머니 카페를 차려드리라고 니 짜증이 났네요. 마치 그게 원래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웠던 것은 사람이 눈치 없는 것인지 이기적인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친정 엄마의 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곤 했어요. 장가 오기 전부터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다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모의 재산은 탐나지만 장모의 장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이런 사람을 제가 남편으로 존중해줘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더 이상이 사람에게 기대할 건 없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사경을 하실 때는 콧방귀를 뀌더니 엄마 카페를 차려주고 싶다고 우리 엄마 유산을 탐하네. 너 잘 걸렸다. 내가 이혼을.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을 추락시키고 갈라선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겼네요. 얼마 후에 남편에게 넌지시 미끼를 던졌어요. 여보, 카페를 차리고 싶다. 고 했었지. 어느 정도 규모면 좋을까? 글쎄, 예전에 그 층에는 카페가 있었던 곳이 있잖아. 거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럼 한번 진행해보자. 뭐, 정말이지? 아, 여보, 진짜 고마워. 아, 우리 엄마가 정말로 좋아하시겠다. 안 그래? 요즘에 엄마가 설레가지고 잠도 안 온대. 며느리가 카페를 차려준다고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나 봐.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카페를 하나 차리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좀 들어갈 거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해. 내가 지금 여기저기 돈을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런데 좀만 더 기다려. 줄 수 있을까? 아, 그래.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글쎄, 그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가 나은 방향인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알았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 혹시 목돈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을까? 얀목돈 우리 여태껏 경험이 없어. 서로의 재산을 합치지 못했잖아. 이참 합쳐서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따로 관리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 그 재산은 따로 관리해야 돼. 어머님 카페는 나도 깔아야 할 것 같아. 나는 당연히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줄 거라 생각했지. 아, 사실은 내가 그 적금을 넣어놓아서 돈이 좀 묶여 있어서 당장 줄 수가 없네. 그래, 그럼 좀 보여줘봐. 아, 갑자기 지금 은행 닫을 시간이잖아. 인터넷 뱅킹은 24시간 내내 할 수 있잖아. 어플이 안 깔려 있어? 그럼 깔아봐. 아, 까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로워도 하고 공인인증서도 지금 없어. 아마 그거 갱신하려면 번거로울걸. 아, 그냥 내가 다음에 보여줄게. 그때부터 수상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연봉도 대충 알고 가지 재산도 결혼 전에 공유를 했거든요. 사실 모든 걸 공개한 후까지 숨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방어적으로 구니까 의심스럽다고 숨기니 더 캐묻고 싶은 거요. 결국 남편의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매달렸던 끝에 질리기까지 했습니다. 잔고를 확인하자마자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잔고와는 달랐거든요. 남편은 몇 가지 종목에 투자해서 그렇대요. 공유한 재산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지불할 것이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믿음 하나로 결혼한 건데 이건 정말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었어요. 계속해서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훨씬 분노를 더 느끼게 만들었던 것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당당하게 구는 게였어요. 거짓말을 한 후에 어떡하라고요? 이혼을 해야 한다면 그냥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정말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시어머니의 말씀은요. 너에게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이제는 부모가 떠나신 자를 위해 마지막과 같다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를 부모로 생각하고 살아야 해. 어차피 엄마는 딸이 결혼하는 것을 본 후 마음이 편히 느끼셨겠지만 능력 있는 든든한 며느리가 딸 곁에 있는 것을 확인했겠지. 내도 운이 좋아. 이 정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제 시기에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결혼은 원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잖아. 우리 아들은 말야, 여자들이 줄을 서는 것도 아니었어. 여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서둘러야 해. 어쨌든 좋은 시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행운이지. 우리 아들은 누가 보아도 1등 요람임. 그렇지 않아? 모은 재산도 없고 공감 능력도 제로인 우리 집에서 기생하고 사는 놈이 1등. 신랑감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이 가장 잘 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걸 굳이 제 앞에서 그러한 말을 해야 할까요? 심지어 고아라고 하시면서 쟤를 깎아내리시더니 이제 나한테 헌신을 다해야 한다니 뭐 이런 느낌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차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카페도 차려준다. 우리 장남이 최고의 효자라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차려줄까요? 며느리에게 용돈도 요구해 선물도 요구해 심지어 카페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이 해준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농담식으로 가볍게 어머님, 그것은 다 제가 했답니다. 어머님, 아들은 땡 전 한 푼도 안 맞았어요라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너 그렇게 신랑 피 죽이며 살리? 신랑 잘 만났으니 너도 이렇게 잘 사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라고 시도 때도 없이 생색을 내시더니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최악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놀러오신 시어머니께서 집을 둘러보시더니 여기서 3명 살아도 괜찮겠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넓게 잘 쓸 수 있겠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중에 눌러 앉으시더니 집보다 여기 더 자주 있는데 집은 정리하는 게 낫겠지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고집과 아집으로 가가 이뤄졌습니다. 반대할 틈도 없이 그냥 냅다 짐부터 옮기시라고 마치 애초부터 가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어졌어요. 따로 살았을 때도 힘들었는데 가가 시작되니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시어머니의 간섭입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오당탕탕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면 시어머니께서 도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소고기 무국을 좋아해 여기에 물을 좀 썰어라 하며 자연스레 부엉이를 토스하시는데 저희는 아침을 굉장히 가볍게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신 이후로 칠첩한상은 기본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아침이 부실해도 표정이 싹 굳으면서 우리 아들, 야 이것 좀 봐라. 새신랑이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못 얻어 먹어서 되겠어 하시며 면박을 주셨네요.
말이 프리랜서지만 다름없는 아들이 일한 듯이고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내 아들 하며 아들을 치켜 세우시고 제가 일을 나가면 여자가 일하는 게 뭐. 혜수라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의 남편은 의사라고 해요. 남편이 밥을 꼼꼼히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1순위 의무는 남편을 챙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단기간에 사람이 미워질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들이 무시당하며 사는 것을 싫어하셔서 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명 며느리 기죽기라 하죠. 혹시 며느리가 아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저희를 예민하게 관찰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을 견디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두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요. 만약 그 시기에 이혼을 선택했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이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결정하기 어렵지만 위자료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이혼을 결심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도중에 남편이 시기적절하게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가게 운영이 확정된 후 남편은 갑자기 외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있어서 제대로 안 된다는 핑계를 댔고 사무실을 월세로 구해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버려둬야겠다고 했지만 사무실을 구하고 나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심지어 외박을 하기도 했어요. 벌어들이는 돈보다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서 진부한 모순이었어요. 어느 날은 낯선 여자의 화장품 냄새가 풀풀 풍기더라고요. 이래서 잘못된 거 아닐까 싶어서 여자를 쫓아봤다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있었네요. 이제는 할 일도 빈대 같아졌어요. 와이프를 뜯어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불륜까지 벌이고 있더라니요. 더 화나는 것은 그 사람이 불륜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를 내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에게 잘난 점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혼을 망설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찾아봐도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면 가정적이어야 하거나 가정적이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어오는 등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어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모든 단점을 모아놓은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떨까요? 남자가 집을 나가면 총각 행세를 하든 뭐라도 하든 당신이 그것에 상관할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며 아들을 보호하라고 하더니 그때쯤 되니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호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본 것이죠.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카페는 언제 차려주냐, 아직 멀었냐 하고 닥달하고 남편은 저를 생일 선물로 차 한 대를 사달래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평소랑 다르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여보, 이제 날도 추운데 남편이 사무실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차 한 대 사주면 안 될까? 나고 생일이잖아. 몇 년 동안 생일 선물 안 해줘도 되니까 차 한 대만 사주라고. 차 한 대 이미 있잖아. 그거. 여보가 일할 때 끌고 다니잖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대중교통으로는? 사무실은 차로 10분 걸리지만 걸어가면 40분이 걸려요. 어차피 사무실에 가면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냐고요. 힘드니까 거기서 자는 거라고 말했어요. 차만 사준다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갈 텐데, 마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일자리인 것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차를 요구하더라고요. 왜 사달라고 하겠어요? 출퇴근이 핑계고 상간녀랑 드라이브라도 하고 싶나 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저는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볼에 뽀뽀를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최고라며 당신밖에 없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가관이에요. 당장이라도 그 녀석의 뺨을 때리고 싶어요. 내리치고 싶었지만 증거를 다 모을 때까지는 잠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마음속은 지옥 같았지만 최대한 덤덤하고 평온한 척을 삼켰어요. 속에 있는 슬픔은 언니를 만났을 때 털어놓으며 그렇게 겨우 버티고 있었지요. 과감해진 남편은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증거를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본처는 돈이 줄고 진정한 사랑이었나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혼생활이 신나고 달콤할 줄 알았던 꿈으로 시작하였다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인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 탓도 있지만 제가 남자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서도 한참 잘못됐던 거겠죠. 그래서 엄마가 유언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엄마가 남자친구 시절에도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던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속을 모르겠다고 하시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친정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소중한 딸이 스스로를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난다는 엄마의 유언이 밤마다 생각났어요. 쓰레기 같은 남편의 아내로서 가혹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꾸역꾸역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뜬금없이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날도 역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며칠째 사무실에만 머물러 있던 상태였어요. 아마도 상관 여화부터 있었겠죠. 전화를 했더니 한참 동안 받지 않더라고요.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지금 일하는 중이라니까?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대체 뭐 하는 건데 사무실이야 바빠. 통화 오래 못해. 잠깐 집에 들어와 줄 게 있어. 뭔데 차 갖고 싶다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더니 득달같이 집에 달려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화나게 되었다. 웃으며 말하는데 여보, 진 차를 산 거야. 날 위해서 하면서 잔뜩 기대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 취향에 맞춰서 내가 산 거야. 괜찮지? 서프라이즈야. 진작 말해줘. 차 보러 같이 가도 좋았을 텐데.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지? 수입차고 세단이 진짜 있어? 주차장이 어디 있나? 차 키는 보여줄게. 가방을 뒤적이더니 남편은 두 손을 모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나는 가방에서 장난감 차 하나를 꺼내 바닥에 올렸어. 어때? 자기 스타일이지? 이벤트야. 차 살 때 모형도 같이 주는 거야? 아니, 이게 당신 차야. 에이, 실없게 농담하지 말고 진심이야. 내가 준비한 차가 지금 여기 있어. 장난해야. 바쁜 사람 불러다가. 너 너무 한마리 돼 놀게 나는 주변은 이렇게 쉽다고 생각했니? 갑자기 그렇게 왜 그러냐? 조금만 기다려줘. 더 있는데. 나는 가방에서 불륜 증거 서류를 꺼내 바닥에 흘렸어.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벽이 된 것 같았어. 그래서 난 분배 악의로 결심했어. 뻔뻔하게 변했어. 왜 이런 종이가 갑자기 나와?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살펴봐. 완전 난해하다.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볼 때 다 알아. 불륜 증거잖아. 스스로 저질린 것을 왜 모르겠냐? 내가 뭘 했단 게 불륜을 저질렸단 건 능력 없는 주제야. 돈 털면서 여자 만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나를 위해 할 일은 했어야지. 이러면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돼. 알았어. 너무하네. 지금 나는 의심하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못 믿어. 겨우 대화 내용 짜깁기 하고 사진 몇 장 찍은 게 다잖아. 이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그냥 친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여자랑 대화만 하면 불륜이야.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몇 번 얘기 나게 다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게 쾌지경이라고.
이딴 증거 뒤에서 몰래 모으기 전에 나한테 한 번 정도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을 믿었더라면 제일 먼저 남편이랑 소통을 했어야지. 혼자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떡해? 엄마 하며 알게 된 여자랑 사랑한다는 말 주고받고 이혼할 거라는 등 살림을 합칠 생각을 하는 등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좀만 더 있다 가면 환갑잔치도 같이 할 것 같은데. 그 여자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네. 우리가 부부로서부터는 말하지. 친한 사이라서 농담도 할 수 있고 여보는 이해 못할지 몰라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야. 어쨌든 내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선을 넘은 것 같네. 앞으로 조심할게. 그런 농담은 사양하고 약속해. 내가 너와 만나서 결혼을 한 내 삶이 진짜 비참해질 거야. 더 비참해진다거야. 이전에 여기서 그만뒀다면서. 우리 이혼하자. 아, 이혼은 쉬워. 무슨 커피 주문하는 것처럼 쉽게 말한다. 내가 나와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 차라리 신혼 여행 첫날이라도 나눠야 했을 텐데 근본적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을 거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내가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냥 헤어졌으면 억울할 뻔했는데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 뭐, 소송 지금 날 소송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저딴 증거로 변호사 측에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네. 변호사라 아, 진짜로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면서. 아, 그동안 나 몰래 변호사도 만나고 증거도 모으고. 아주 바 받겠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뼈 빠지게 일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가정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전부 상간녀 쪽으로 들어간 것도 다 알아. 계좌 추적까지 해봤어. 바랄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가 날 위해서 뭘 해줬는데 생활비 한 번 준 적 있잖아. 상황 제대로 해내. 내 인생에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아마 큰 문제일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의지해왔잖아.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야. 솔직히 나도 내게 서운했던 게 많아. 여태까지 쌓여있는 것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 그럼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이혼을 원해. 그 여자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나는 다 알아. 나는 그저 돈이라는 말에 속아가서 돈 때문에 이혼조차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말까지 들어가면서 너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해야겠어. 나도 여자인데 사랑받지도 않는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이대로 끝내야 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 무조건 내가 잘못이야. 그제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 파리처럼 싹싹 빌고 시작했다고 해. 그리고 바로 그때 외출을 했던 시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됐어요. 나한테 냅다 소리를 지르시고, 야, 왜 우리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 당신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도 움찔하더라고요. 이 기세에 맞춰 저는 대청소를 하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나를 두고 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한번 직접 보세요. 시어머니는 주섬주섬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셨어요. 말로 잘 타이르면 되지. 그게 화낼 일이야. 어디서 뭘 배웠길래 있던 일 가지고 남편을 못 살게 구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머님이 말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있다는 식으로 자랐어요. 어떻게 키웠기 많은 것으로 하냐고? 많으니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남의 자식한테 욕짓거리. 어머님, 아들한테 욕도 아까워요. 그냥 이렇게 끝낼게요. 지금 서둘러 나가주세요. 나가실 때 아들도 같이 데려가세요. 내가 왜 나가? 아들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 아, 모르셨어요? 이 집에서 처벌받기 싫어. 개명해 놓겠어요. 살 때 그쪽 아들이 10원 하나 보태준 적 없었어요. 이 집은 제 친정집이고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집명은 제 이름이에요. 할 말씀 있으신가요? 공동명의 하라고 하셔서 그걸 아직도 안 한 건데 돈을 보태준 적도 없는데 왜 공동명의를 해줘야 하죠? 억지로 굴 필요 없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얹혀 살면 모양이 안 좋다면서 공동명의 하라는 건 말이 되나요? 혹시 거지인가요? 왜 남의 돈을 탐내시나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시어머니한테 거지 정신이 나갔어. 거지라도 굽신해야지. 어머님은 제게 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거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며느리한테 쌀 한 톨이나 보태준 적 없으면서요. 건물에 카페를 차리라고 하셨죠. 제가 자선 사업가들이 형편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감사할 거니까 더 말 걸 필요 없어요. 오늘 밤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일하는 제 친척들을 불러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귀엽고 집안 어른을 내쫓겠다고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아참, 어머님 아들 비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갚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할 거예요. 몸도 성하신데 일까지 하시려면 힘들어서 그러면 어째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난 아들이 흩어진 똥을 부지런히 치워야 할까요? 뭐, 빚이 있어서 어머님은 몰랐던 거예요. 매달 사무실 월세와 생활 비용을 합쳐서 상관에게서 받은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출 없이는 어떻게 그런 생활을 이어나갔을까요? 너희 아들한테 받은 게 아니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있으냐고. 미쳤어요. 불륜하는 놈한테 돈을 흘려주는 것이 무슨 매력이 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제 손은 놓였어요. 그 말을 하자 남편이 서둘러 일어나서 다가와 그의 눈은 얼룩어져서 나를 물었어요. 여보, 돈을 주겠다며, 일단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다면 한꺼번에 준다며.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카페를 창업하는 거였군요. 돈 때문에 갑자기 많아지면 대출을 잠시 받아 한꺼번에 갚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안하지만 법적으로 내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는 없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니까 내가 갚아야 해. 그리고 카페 운영은 없었던 일로 생각해. 나도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결국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갈라야 할 텐데 내가 내 엄마의 카페를 돕는 것은 필요 없어. 또한 내 상관에게 결혼 전 준비금을 넉넉하게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 내가 만난 여자와 함께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듣더라. 걔를 잠시 만났는데 매우 못 살았어. 임대인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유부남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동네방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다닌대. 그가 치명적이고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그를 이상형으로 생각해. 유부남인지 유부남이 주는 돈이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혼하면 다시 총각이 되면 어떡해. 그 여자는 유부남만 만나는 것 같던데.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그래도 여태껏 우리 함께 보낸 시간이 있잖아. 이제 내가 진짜로 처지듯이 살겠어. 사무실도 빼고 집에만 있을 거야. 다시 취업하라고 하면 취업할 때 막노동을 해도 매달 생활비 주도록 할 테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준다면 고맙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만나지 말고 각자 인생을 열심히 살자고.
남편은 다시 무릎을 꿇고 제 발목을 잡으며 눈물까지 흘렸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뒤집어치며 내가 언제 그렇게 헬프 가르쳤어 누가 바람을 피우라고 하며 오열하더니 결국은 친척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짐을 싸게 한 뒤 내쫓았어요. 그 이후로는 아주 순조롭게 일을 처리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집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을 모두 지웠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결과적으로 재산을 지켜냈으니까 물론 시간을 낭비하긴 했지만 여기서 관계를 끄는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무딘 사람이었다면 시어머니에게 카페도 차려주고 남편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결국엔 버림을 받았겠죠.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전 남편은 때때로 매달리기도 하고 정하기도 하며 결합을 제안을 받았어요. 내가 미쳤냐? 고 지옥 불구덩이에 왜 들어가냐고 무시했더니 결국엔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고 다른 건 몰라도 신혼여행 때 일정을 바로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자꾸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나. 못난 놈한테 딸을 맡기면서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잘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떠나보냈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인 줄 몰랐어요. 제 앞에서 오열하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아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애정이 없으면 감정도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아요. 그놈도 저희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으니 감정도 없었겠죠. 그래서 신혼여행이 더 중요했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재결합하자고 울거나 불거나 매달리는 것 또한 애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한 거겠죠. 그놈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적인 사람인데요. 부디 오래오래 불행하지 않고 앞으로의 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벌을 받아야죠. 엄마가 만약 살아계셨다면 저에게 이혼을 권유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의 유언대로 저 자신을 아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겠어요. 혼자 살기에도 너무 부족합니다.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친정 엄마 덕분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엄마는 언제나 존재할 거예요. 오늘은 특히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네요. 하늘에서 제게 보고 계시면 잘했어 라는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꿈에서 꼭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며 잠자리에 들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실 것을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